늘봄 라이프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봄처럼 아름다운 인생이길 기원합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식탁 위에는 두 사람분의 그릇과 젓가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하지만 마주 앉을 사람은 없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킨 채 멈춰 있어요. 은숙은 그 시계를 고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흐르든 멈추든 이 집의 고요함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웃집 꼬마가 자전거를 배우는 모양이에요. 천천히 천천히. 엄마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퍼집니다. 은숙은 창가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져요. 그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엽니다. 일주일 전에 만든 반찬들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시금치 나물, 멸치볶음, 된장찌개. 모두 두 사람 분으로 만든 것들이죠. 하지만 혼자서는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은숙은 한숨을 쉬며 냉장고 문을 닫아요. 거실로 나온 그녀는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어요. 낮 시간대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 중입니다. 화면 속에서는 3대가 모여 식사를 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손주에게 반찬을 건네고 아들 내외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은숙은 그 장면을 보며 입가에 억지 미소를 띄웁니다. 하지만 눈가는 축축이 젖어 있어요. 은숙 씨 집에 계세요? 현관 밖에서 이웃 주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은숙은 황급히 눈가를 닫고 문을 열어요. 아, 미선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딸은 잘 지내고? 미선은 환하게 웃으며 묻습니다. 응, 잘 지내지. 바빠서 자주 못 오지만 이제 여유 좀 생기셨겠어요.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미선의 말에 은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웃지는 못해요. 여유가 생긴 게 아니라 빈자리만 생겼으니까요. 미선이 돌아간 뒤 은숙은 복도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딸 미정의 방문 앞에 멈춰서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방 안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미정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은숙은 이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얇은 먼지가 쌓여 있어요. 은숙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쓸어내립니다. 희미하게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가족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은숙과 남편 그리고 어린 미정이 놀이공원에서 웃고 있어요. 은숙은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때는 모두가 함께였죠.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나들이를 갔어요.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엄마일까? 은숙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딸은 독립했고 남편은 지방에 있어요. 이 집에는 그녀 혼자만 남았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이 50년인데 이제 그 이름을 부를 사람이 없어요. 은숙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방문을 닫습니다. 복도에 불을 끄자 집은 더욱 어두워져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텔레비전 소리만 들립니다.
은숙은 소파에 다시 앉아 무릎을 꼭 껴안아요. 창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또 이렇게 지나가는군요. 아침 해가 중천에 떴지만 은숙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은숙은 습관처럼 눈을 뜨고 이불을 걷어요. 몇 해 전만 해도 이 시간이면 부엌에 불이 켜졌죠. 도시락을 싸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국이 끓고 계란 프라이 굽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미정아, 일어나야지. 학교 늦겠다. 은숙은 딸의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5분만 더요. 이불 속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은숙은 웃으며 부엌으로 돌아가 도시락 반찬을 담았어요. 미정이 좋아하는 소시지와 브로콜리 그리고 김치볶음. 정성껏 담긴 도시락은 언제나 예쁘게 포장되었습니다. 여보, 셔츠 다려놨어요. 은숙은 옷장에서 남편의 와이셔츠를 꺼내 다림질을 했어요. 다리미에서 김이 올라오고 구김이 펴진 셔츠는 반듯하게 옷걸이에 걸렸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서. 남편은 서둘러 셔츠를 입으며 말했죠. 은숙은 그의 넥타이를 고쳐주고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다녀오세요. 미정이 학교 잘 보내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은숙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충만했어요. 가족을 돌보는 일이 그녀의 하루를 채웠으니까요.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엄마, 이거 사줘요. 친구들이 맛있대요. 미정이 과자 봉지를 들고 조르면 은숙은 웃으며 장바구니에 담아줬어요. 저녁은 뭐 먹을까? 남편이 물으면 은숙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갈비찜 어때요? 미정이가 좋아하잖아요. 마트를 한 바퀴 돌고 나면 장바구니는 무거웠지만 은숙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일요일 오후에는 동네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은숙이 싸온 김밥과 과일을 돗자리 위에 펼치면 가족은 둥글게 모여 앉았어요. 엄마, 김밥 맛있어요. 미정의 말에 은숙은 뿌듯해했죠. 남편은 신문을 읽고 미정은 공원을 뛰어다녔습니다. 은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던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미정이 대학에 합격하던 날 은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막연한 불안도 느껴졌습니다. 엄마, 기숙사 들어가면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미정의 말에 은숙은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지방 근무를 선택했어요. 당분간 거기서 지내야 할 것 같소. 주말에 오지. 남편의 말에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아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다는 사실이 두려웠어요. 이제 은숙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싸줄 도시락도 다려줄 셔츠도 없어요. 깨울 가족도 없습니다. 부엌에 서면 예전의 기억만 떠올라요. 가스레인지 위에서 김이 올라오던 모습,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던 풍경. 은숙은 습관처럼 밥을 2공기 짓습니다.
혼자 먹을 수 없는 양인데도요. 이웃 이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애들 다 떠나고 나면 허전하지. 그런데 적응되더라고.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건 적응이 아니라 소멸 같다고. 자신이라는 존재가 조금씩 지워지는 느낌이라고. 저녁이 되면 은숙은 밥 냄새를 맡으며 식탁에 앉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 기력이 없어요. 함께 먹을 사람이 없으니 밥맛도 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녀는 반찬 몇 점만 집어먹고 자리에서 일어나요. 남은 밥은 냉장고에 넣고 설거지는 내일로 미룹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렸습니다. 은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안아요. 텔레비전 속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그녀의 집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활기로 가득했던 그 시절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았어요. 아침 해가 중천에 떴지만 은숙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알람을 끈 지 1시간이 지났어요.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만 몸을 움직일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겨우 이불을 걷어내요. 세면대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없습니다. 부엌으로 가지만 아침 식사는 건너뜁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냥 닫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빵 조각이 그대로 놓여 있어요. 은숙은 물 한 잔만 마시고 거실로 돌아갑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배에서 소리가 납니다. 은숙은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요. 시금치나물과 멸치볶음을 조금 덜어 밥 한 숟가락과 함께 먹습니다. 맛이 없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기계적으로 입을 움직일 뿐이에요. 세탁기에서 삐 소리가 납니다. 세탁이 끝났다는 신호죠. 은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빨래는 내일 널어도 되니까요. 아니, 모레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급한 일이 없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신문이 쌓여 있습니다. 며칠째 펼쳐보지 않은 신문들이에요. 구석에는 먼지가 쌓이고 화분에 흙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은숙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치울 생각을 하지 못해요. 손을 움직이는 것조차 귀찮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숙은 휴대전화를 듭니다. SNS를 열어 친구들의 근황을 훑어봐요. 중학교 동창 정희는 손주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리 예쁜 손주 돌잔치. 할머니 행복해요. 사진 속에는 3대가 환하게 웃고 있어요. 스크롤을 내리자 이웃 미선의 게시물이 보입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이에요. 남편이랑 2박 3일 힐링 여행. 바다가 너무 예뻐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부부가 손을 잡고 서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가족 모임 사진을 올렸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어요. 역시 가족이 최고. 식당 테이블을 가득 채운 음식과 웃는 얼굴들이 보입니다. 은숙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춥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데 자신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어요.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전화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뿐이에요.
남편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오늘 회식이라 늦을 것 같소. 저녁 챙겨 드시오. 짧은 문자 한 줄뿐입니다. 은숙은 답장을 쓰려다가 그냥 화면을 끕니다. 딸 미정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음성 메시지로 넘어가요. 미정아,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은숙은 메시지를 남기고 전화를 끊습니다. 1시간 후 미정에게서 답장이 옵니다. 엄마, 미안해요. 과제 때문에 바빠서요. 다음 주에 전화 드릴게요. 은숙은 괜찮다고 답장을 보내지만 가슴속은 허전합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은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봐요. 11시, 12시, 새벽 1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립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거실로 나와요. 텔레비전을 켭니다. 홈쇼핑 채널에서는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중년 여성 여러분, 이 제품 하나면 활력이 넘칩니다. 쇼호스트는 밝게 웃으며 제품을 소개합니다. 화면 속 여성들은 모두 생기발랄해 보여요. 은숙은 그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고. 새벽 3시 은숙은 소파에서 잠이 듭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어요. 다음 날 오후 은숙은 병원에 갑니다. 요즘 몸이 자꾸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요. 의사는 간단한 검사 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경도 우울 증상이 보이시네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처방전을 받아요. 집으로 돌아와 약국에서 받은 약봉투를 식탁 위에 놓습니다. 하지만 뜯어보지 않아요. 약을 먹는다고 달라질까요? 이 공허함이 사라질까요? 은숙은 약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어버립니다.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또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군요. 은숙은 소파에 앉아 무릎을 꼭 껴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공허가 그녀를 짓눌러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은숙은 부엌에서 고개를 돌려요. 왔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은숙은 행주를 놓고 현관으로 나갑니다. 고생했어요. 씻고 저녁 드세요. 응. 남편은 짧게 대답하고 욕실로 들어가요. 저녁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올라옵니다. 은숙은 며칠 전부터 준비한 반찬들을 정성껏 차렸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들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은숙이 말하지만 남편은 묵묵히 숟가락만 듭니다. 요즘 일은 어때요? 은숙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저 그렇지. 남편의 대답은 짧아요. 힘들면 좀 쉬다가 하면. 괜찮소. 대화가 끊깁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은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남편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화면만 바라봅니다. 은숙은 설거지를 하면서 거실을 힐끗 봐요. 남편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저녁 9시 은숙은 차 한 잔을 타서 거실로 가져갑니다. 차 드세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은 여전히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있어요.
은숙은 옆자리에 앉습니다. 요즘 나 혼자 있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요. 은숙이 말을 꺼냅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아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미정이한테 전화했는데 요즘 바쁜가 봐요. 통화도 잘 안 되고. 은숙은 계속 말합니다. 대학생이니까 바쁘겠지. 남편이 무뚝뚝하게 답해요. 그래도 가끔은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같이 미정이 보러 갈까요? 바쁜데 방해하지 말고. 남편의 말에 은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됩니다. 먼저 자겠소. 남편이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요. 은숙은 거실에 혼자 남습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어요. 화면 속에서는 심야 드라마가 흘러나오지만 은숙은 보지 않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허공을 바라볼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도 비슷합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고 은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은숙이 묻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려고. 그럼 점심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남편의 대답은 늘 그래요. 무관심한 건지 피곤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숙은 용기를 냅니다. 여보, 우리 산책이라도 갈까요? 날씨가 좋은데.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해요. 당신이나 나가요. 나는 피곤하니까. 은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혼자 나가봤자 뭐 하겠어요.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다시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은숙은 또다시 정성껏 상을 차렸어요. 남편과 마주 앉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을 봅니다.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전화를 봐요. 은숙은 반찬을 집으며 남편의 얼굴을 훔쳐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한 식탁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천리 바깥아요. 너도 친구 만나 좀 나가. 남편이 갑자기 말합니다. 응? 집에만 있지 말고 사람도 좀 만나고 그러라고. 남편의 말에 은숙은 쓴 웃음을 짓습니다. 나가라고요? 어디로 나가라는 걸까요? 만날 친구들도 모두 바쁘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했어요. 그래야죠. 은숙은 그냥 고개만 끄덕입니다. 이틀 후 남편은 다시 짐을 쌉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해서. 벌써요? 이제 막 왔는데. 회사 일이 밀려서 어쩔 수 없어. 남편은 가방에 옷을 넣으며 말해요. 은숙은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줍니다. 길에서 드세요. 고맙소. 남편은 도시락을 받아 가방에 넣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은 집을 나섭니다. 다녀오겠소. 조심해서 가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요. 은숙은 문 앞에 한참 서 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복도는 다시 고요해집니다. 거실로 돌아온 은숙은 텅 빈 공간을 바라봐요. 남편이 있었지만 없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고 함께 있어도 외로웠어요. 은숙은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냅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첫 장을 펼쳐요.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은숙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20살의 그녀는 생기발랄했어요. 꿈도 많았고 미래도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은숙은 사진 속 자신을 오래 바라봅니다. 저 웃음을 기억하지 못해요.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공허해진 걸까요? 시계는 밤 12시를 가리킵니다. 은숙은 앨범을 덮고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려요. 혼자 남겨진 이 집에서 은숙은 또다시 긴 밤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은숙은 목적 없이 집을 나섭니다. 그냥 걷고 싶었어요.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아서요. 동네 슈퍼를 지나고 약국을 지나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특별히 갈 곳은 없습니다. 주민센터 앞을 지나가는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게시판에 붙은 알록달록한 포스터입니다. 은숙은 발걸음을 멈추고 포스터 앞에 섭니다. 도예교실 신규 모집이라는 글씨가 크게 쓰여 있어요. 무료 체험 초보자 환영.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 은숙은 포스터를 한참 들여다봅니다. 도예라니.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에요.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게 뭐가 있나? 하루하루가 텅 비어 있는데 해볼까? 하지만 선뜻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다들 낯선 사람들입니다. 은숙은 한 발짝 다가갔다가 다시 물러섭니다.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될까? 나이 많은 사람이 가도 괜찮을까? 망설임이 계속됩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은숙은 천천히 문손잡이를 잡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어요. 따르릉 종소리가 울립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려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앞치마를 두른 채 다가옵니다. 혹시 도예교실 문의하러 오셨어요? 네. 포스터를 보고. 은숙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잘 오셨어요. 저는 이 교실 강사 윤서예요. 지금 체험 수업 중인데 함께 해보실래요? 윤서는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안내합니다. 교실 안에는 6명 정도가 앉아 있어요. 나이도 다양합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도 있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도 있어요.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흙을 만지고 있습니다. 은숙은 조심스럽게 빈자리에 앉아요. 처음이시죠? 천천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윤서가 은숙 앞에 흙 덩어리를 놓아줍니다. 회색빛 흙이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은숙은 손을 뻗었다가 멈춥니다. 이걸 어떻게 만지지? 손으로 천천히 주물러 보세요. 힘을 빼고 부드럽게요. 윤서의 말에 은숙은 조심스럽게 흙을 만집니다. 차갑고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요. 낯선 느낌이지만 묘하게 편안합니다. 은숙은 천천히 흙을 주물러요. 손가락 사이로 흙이 스며들고 손바닥에 흙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에요. 좋아요. 그렇게 계속 해보세요. 윤서가 옆에서 격려합니다. 은숙은 점점 집중하게 돼요.
흙을 둥글게 만들었다가 길게 늘렸다가 다시 뭉쳤다가 반복하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겁니다. 처음이세요? 네, 오늘 처음 와봤어요. 저도 한 달 전에 시작했는데 재미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나왔거든요. 할머니는 웃으며 자신이 만든 작은 그릇을 보여줍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예쁘네요. 아니에요. 아직 서툴러요. 그래도 만들고 나면 뿌듯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에 은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은숙의 손에는 작은 덩어리가 쥐어져 있어요. 정확한 모양은 아니지만 그녀가 처음으로 만든 무언가예요. 처음 치고 잘하셨어요. 윤서가 다가와 말합니다. 아니에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은숙은 쑥스럽게 웃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자꾸 하다 보면 손에 익어요. 수업이 끝나고 은숙은 손을 씻습니다. 손톱 사이에 흙이 끼어 있어요. 물로 씻어내면서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오늘 하루 처음으로 시간이 흘렀다는 걸 느꼈어요. 집에서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윤서가 물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은숙은 망설입니다. 와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윤서는 따뜻하게 웃으며 명함을 건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숙의 발걸음이 조금 가볍습니다. 손에는 아직 흙 냄새가 남아 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예전과 달라 보입니다. 여전히 조용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정적이 덜 무겁게 느껴져요. 은숙은 가방에서 윤서가 준 명함을 꺼냅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냉장고에 붙여요. 다음 주에 다시 가볼까? 작은 생각이 싹 틉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은숙의 손은 계속 움직여요. 무의식 중에 젓가락을 쥔 손가락이 흙을 빚던 동작을 반복합니다. 그 감촉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어요. 오랜만에 뭔가를 했다는 느낌. 오랜만에 하루를 살았다는 느낌. 은숙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하루였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분명 무언가 시작된 것 같아요. 화요일 오후가 되자 은숙은 가방을 챙깁니다. 지난주부터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다시 갈까 말까. 하지만 결국 집을 나섭니다. 주민센터로 가는 발걸음이 지난주보다 가볍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여요. 오셨네요. 지난주 옆자리에 앉았던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안녕하세요. 은숙은 수줍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아요. 이번 주도 함께 하시는군요. 좋아요. 윤서가 환하게 웃으며 재료를 나눠줍니다. 오늘은 작은 접시를 만드는 수업이에요. 흙을 평평하게 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윤서의 설명에 따라 은숙은 흙을 밀대로 밉니다. 생각보다 힘이 들어요. 땀이 이마에 맺히지만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언가에 집중한다는 게 기분 좋아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작년에 정년퇴직했어요.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말을 겁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여요. 반갑습니다. 저는 은숙이에요. 저도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요즘은 카메라도 배우고 있어요. 김철수는 웃으며 손에 흙을 묻힌 채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뭐라도 해야 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죽겠더라고. 옆자리 할머니 이미자가 거듭니다. 손주들이 다 해외에 있어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봐요. 그러니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이미자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저도 딸이 독립하고 나서 매일이 똑같더라고요. 은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그렇죠. 애들 키울 땐 정신 없더니 보내고 나니까 허전하죠. 이미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손은 계속 흙을 빚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윤서가 다가옵니다. 은숙 씨 접시 모양이 참 예쁘네요. 에이 삐뚤빼뚤한데요. 아니에요. 손맛이 있어요. 여기에 색을 입히면 더 예쁠 거예요. 윤서의 칭찬에 은숙은 얼굴이 붉어집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에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낯설지만 기분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색을 입혀볼 거예요. 기대되시죠? 윤서가 물어요. 네, 기대돼요. 은숙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정말 기대되거든요. 몇 주가 흐릅니다. 은숙은 빠짐없이 교실에 나가요.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날만큼은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지거든요. 어느 날 은숙은 자신이 만든 잔에 색을 입힙니다. 파란색을 선택했어요. 왜 파란색을 고르셨어요? 윤서가 묻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어서요. 오래전에 가족이랑 바다에 갔던 게 생각나서. 은숙은 붓으로 조심스럽게 색을 칠하며 말합니다. 좋네요. 추억을 담는 거군요. 윤서는 미소 짓습니다. 다음 작품에는 노란색을 칠해요. 이번엔 왜 노란색이에요? 김철수가 옆에서 묻습니다. 봄 햇살 같아서요. 따뜻하잖아요. 그러네요. 저는 초록색으로 해볼까 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작품에 색을 입힙니다. 은숙은 작품을 만들 때마다 다른 색을 골라요. 빨간색, 보라색, 주황색. 각각의 색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색이 그녀의 마음을 표현해요. 이건 내 이야기야. 은숙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어느 목요일 윤서가 공지를 합니다. 다음 달에 작은 전시회를 해요. 우리가 만든 작품들을 동네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전시회요? 은숙은 놀라서 묻습니다. 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윤서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숙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다음 달 15일에 우리 전시회 해요. 시간 되면 와줘요. 한참 후 답장이 옵니다. 그때 지방에 있을 것 같소. 미안하오. 은숙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예상한 답이었어요. 서운하지만 이제 익숙합니다. 대신 딸 미정에게 전화를 걸어요. 미정아, 다음 달에 엄마 작품 전시회 있는데 올 수 있어? 전시회요? 엄마가요?
미정의 목소리가 놀란 듯 들립니다. 응, 요즘 도예교실 다니거든. 작품 좀 만들었어. 와, 대박. 당연히 갈게요. 언제예요? 미정의 반응에 은숙은 웃음이 나와요. 전시회 당일입니다. 주민센터 로비에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은숙의 작품도 5점이 진열되었습니다. 색색깔의 장과 접시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입니다. 엄마. 미정이 현관으로 들어서며 소리칩니다. 왔니? 은숙은 반갑게 딸을 맞이해요. 미정은 작품들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엄마, 이거 다 엄마가 만든 거예요? 응. 진짜 예쁘다. 엄마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어요? 미정은 눈을 빛내며 작품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 파란 잔은 우리 바다 갔을 때 생각나서 만든 거야. 기억나요? 내가 초등학교 때 갔던 거. 그래, 그때가 참 좋았지. 모녀는 나란히 서서 작품을 바라봅니다.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요. 미정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 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은숙은 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미정이 은숙의 팔짱을 낍니다. 엄마, 앞으로도 계속하세요. 보기 좋아요. 그럴게. 은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 은숙은 전시회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자신의 작품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 은숙은 웃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에요. 은숙의 손이 물레 위에서 움직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흙덩이가 손길을 따라 점차 잔의 형태를 갖춰가요.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흙, 회전하는 물레, 집중된 눈빛. 은숙의 표정이 행복해 보입니다. 빈둥지 증후군은 상실이 아니라 전환의 신호입니다. 심리학자의 목소리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변화하면서 느끼는 공허함.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화면에는 다른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할아버지. 그의 표정은 고요하지만 외로워 보여요. 돌봄의 대상이 사라진 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목소리는 계속됩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할머니의 모습이에요. 그녀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나눠주며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제 자신을 돌보는 시기로 넘어가야 하죠. 화면은 다시 은숙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녀가 완성한 잔을 들어 올려요. 햇살이 잔을 통과하며 아름다운 그림자를 만듭니다. 은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자신을 새롭게 규정하는 과정은 두렵습니다. 심리학자의 목소리가 이어져요. 화면에는 요가 수업에 참가한 중년 여성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매트 위에서 천천히 몸을 움직이고 있어요. 처음엔 서툴지만 점차 동작이 안정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건 용기가 필요하죠. 카메라는 여성들의 얼굴을 하나씩 비춥니다. 땀방울 떨리는 손,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눈빛. 장면이 바뀝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노인의 모습이 보여요.
그는 안경을 고쳐 쓰며 페이지를 넘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화면에 다시 은숙이 등장합니다. 도예교실에서 다른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웃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에요. 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심리학자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퍼집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움직이며 여러 장면을 보여줘요. 산책로를 걷는 부부. 손을 잡고 있지만 각자의 속도로 걸어갑니다.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걸음을 유지해요. 커피숍에서 친구들과 만난 중년 여성들. 그들은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수다를 떨어요. 누군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웃고 때로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스쳐 지나가요.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사진. 학교 운동회에서 아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 그 시간들은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심리학자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감싸요. 은숙이 작품에 색을 칠하는 장면이 클로즈업 됩니다. 붓끝이 도자기 위를 부드럽게 스쳐가요. 하얀 표면에 파란색이 번집니다. 마치 새로운 삶의 색을 입히는 것처럼.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거울 앞에 선 여성의 모습이 보여요.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봅니다. 주름이 있지만 표정은 평온해요. 그것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여정입니다.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노인. 악기를 배우는 할머니. 춤을 추는 중년 부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화면은 다시 은숙에게 돌아옵니다. 그녀는 가마에서 구워진 작품을 꺼내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손에 든 잔을 햇빛에 비춰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잔은 조금 삐뚤어져 있어요. 색도 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만들었다는 사실, 내가 시도했다는 용기입니다. 화면에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교차 편집으로 나타납니다. 웃는 얼굴, 진지한 얼굴, 땀 흘리는 얼굴, 만족스러운 얼굴. 모두 자신만의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어요.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의 목소리가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은숙이 완성된 작품들을 진열장에 정리해요. 파란 잔, 노란 접시, 초록 화분. 하나하나가 그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을 뿐이죠.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은숙의 손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흙을 빚는 그 손은 이제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주저함 없이 움직이는 손길. 그 손이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자신입니다.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여운이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부엌으로 스며들어요. 은숙은 찬장에서 새로 만든 잔을 꺼냅니다. 파란색 유약이 입혀진 작은 잔이에요. 표면이 매끄럽지는 않지만 손에 쥐면 편안합니다. 자신이 직접 빚고 색을 입히고 구워낸 잔이죠. 주전자에서 따뜻한 차를 따릅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은숙은 잔을 두 손으로 감싸집니다.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집니다. 차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은숙은 천천히 한 모금 마셔요.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벚꽃이 피어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소리가 들리고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봄은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은숙은 혼자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거실 선반에는 그녀가 만든 작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잔, 접시, 화분, 작은 장식품들. 각각 다른 색깔과 모양이지만 모두 그녀의 손에서 태어났어요. 햇살을 받은 작품들이 은은하게 빛납니다.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딸 미정입니다. 엄마 다음 주에 집에 갈게요. 친구도 데려가도 돼요? 그럼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만든 그릇에 담아주세요.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밝습니다. 알았어, 그럴게. 은숙은 웃으며 전화를 끊어요. 오후가 되자 은숙은 가방을 챙깁니다. 오늘은 도예교실 가는 날이에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교실에 도착하자 윤서가 반깁니다. 은숙 씨,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요? 저번에 만든 화병이 예뻐서요. 하나 더 만들어 볼까 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윤서는 웃으며 재료를 준비해 줍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은숙은 흙을 만집니다. 이제는 익숙한 감촉이에요. 손이 저절로 움직이고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옆에서 김철수가 말을 겁니다. 은숙 씨,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겸손은. 다음 달 전시회 때 또 작품 내시죠? 물론이죠. 두 사람은 웃으며 작업을 계속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미자 할머니가 제안합니다.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좋아요. 은숙과 김철수 그리고 몇몇 수강생들이 함께 근처 카페로 갑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워요. 요즘 손주가 놀러 와서 정신없어요. 저는 다음 달에 여행 가요. 남편이랑 오랜만에 둘이서요. 부럽네요. 저는 사진 전시회 준비하느라 바빠요. 각자의 이야기가 오갑니다. 은숙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요. 딸이 다음 주에 온대요. 제가 만든 그릇에 음식 담아달래요. 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모두가 웃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어요. 은숙은 천천히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예쁘네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정적이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고요함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합니다.
은숙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요. 저녁을 준비하며 은숙은 생각합니다. 다음엔 뭘 만들어 볼까? 새로운 디자인이 떠올라요. 손잡이가 있는 머그잔을 만들어 볼까? 아니면 넓은 대접도 좋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은숙은 책상 앞에 앉습니다. 노트를 펴고 스케치를 시작해요. 연필이 종이 위를 움직이며 선을 그려갑니다. 둥근 형태, 우아한 곡선, 손잡이 모양. 그리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밤이 깊어갑니다. 은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봐요.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주민센터 전시 공간에 새로운 전시가 열려요. 나에게 건네는 잔 전시회입니다. 은숙의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각각의 작품마다 작은 설명 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바다의 기억, 봄날의 햇살, 고요한 아침. 미정이 친구와 함께 전시장에 들어섭니다. 와, 엄마 작품 진짜 많다. 네, 열심히 만들었지. 은숙은 수줍게 웃어요. 미정의 친구가 감탄합니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취미로 하시는 거예요? 응,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완전 재능 있으세요. 관람객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윤서와 교실 친구들도 왔어요. 은숙 씨 작품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들 예쁘잖아요. 겸손은. 이번 전시 주인공이 은숙 씨예요. 사람들이 웃으며 작품을 둘러봅니다. 전시장 한쪽 벽면에는 큰 문구가 적혀 있어요. 당신은 오늘 자신에게 어떤 잔을 선물하고 있나요? 은숙은 그 문구를 바라봅니다.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선물했을까?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온 빛이 작품들을 비춰요. 파란 잔 위로 햇살이 반사되며 아름다운 빛을 만듭니다. 은숙은 그 빛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예요. 관람객 한 분이 다가옵니다. 이 잔 정말 예쁘네요. 판매하시나요? 아니요, 판매는 안 해요. 선물용으로 만든 거예요. 누구한테 선물하시려고요? 은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저 자신한테요. 그 말에 관람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선물이네요. 해가 기울어 갑니다. 전시장에 남은 사람은 은숙 혼자예요. 그녀는 자신의 작품들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든 것들이니까요. 가장 처음 만든 파란 잔 앞에 섭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겹습니다. 은숙은 잔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요. 햇살을 받은 잔이 손 안에서 따뜻해집니다. 잔 위로 비치는 은숙의 얼굴. 그녀는 웃고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가에는 생기가 돌아요. 오랜만에 되찾은 자신의 모습입니다. 전시장 전체가 보이고 창밖 풍경이 보여요. 봄꽃이 만개한 거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은숙도 자신의 자리를 찾았어요. 은숙이 전시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섭니다.
햇살이 그녀를 감싸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녀는 다시 집으로 향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니까요. 은숙의 무기력하고 우울했던 일상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신에게 어떤 잔을 선물하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